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가봐야 할 곳 소개에 앞서서 스킨스쿠버 액티비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와이에는 스쿠버 다이빙 업체들이 열 몇 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유명한 곳 4곳을 추려보면 오하우 다이빙, 리빙 오션 스쿠바, 리프 파이러츠 다이빙, 아일랜드 다이버스 하와이 이렇게 4업체들이 있는데 1, 2번 다이빙 업체들은 알라모아나 센터 옆에 선착장에서 출발하고 3, 4번 업체들은 여기 하나마 베이 위쪽 선착장에 출발하는데 스쿠버 다이빙 시 알아둘 점은 세계 다른 유명 다이빙 장소에 비해 멀리 배를 타고 나가지 않고 하와이 연안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하와이 기후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 날은 산에서 흘러내린 물들로 인해 인근 해변 물 상태가 탁해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출발점이 다른 두 선착장에 따라 다이빙 장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리프 파이러츠는 인도네시아 렘봉안 아일랜드처럼 물속에 부처상이 있는 곳에 잠수하는데 부처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이 온다는 농담이 있어서 좀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부처상은 누군가가 바다에 심어놓은 겁니다만 요즘 그 부처상을 따라서 쓸데없는 동상들을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져서 문제라는 말이 있더군요. 아일랜드 다이브 하와이는 또 바다에 추락한 커세어 전투기가 있는 장소도 다이빙합니다. 첫 번째 선착장 장소가 두 번째보다 와이키키에서 접근성이 쉽고 첫 두 업체는 뒷 두 업체와 달리 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군데 다 공통적으로 물속에서 거북이는 원없이 볼 수 있으니 그 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진 서비스 때문에 첫 번째 선착장의 두 업체를 추천드리는데 그 중에 리빙 오션 다이빙을 추천드립니다. 오아우 다이빙은 하와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별로인 게 인터넷으로 예약이 안되고 요금도 현금으로만 받고 현지 로밍을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가 없으면 예약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리빙 오션 다이빙에 가셨다면 물속에서 사진을 찍으실 건지 다이빙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데 가격은 조금 있지만 전문 사진사 못지않게 사진을 찍어주니 본인이 고프로가 있다고 해도 사진 서비스를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다이빙은 두 장소에서 두 번 다이빙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들은 강사 가이드 아래 같이 내려가고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산소 탱크와 보트 서비스만 이용하고 알아서 다이빙하는 구조죠. 그리고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잠수 시 기압력 적응법과 수경에 물이 들어갔을 때 제거하는 법 등은 가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숙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사가 가서 가르쳐 드리지만 아무래도 영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이빙 하기 전에 안전이나 여러쪽으로 체크하는 서류가 있는데 보통 업체 사이트에 미리 다운받을 수 있으니 미리 숙지하고 가시는 것도 시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이빙은 조금 위험하고 무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라이트한 것을 원하신다면 아일랜드 다이버스 하와이 바로 옆에 있는 아일랜드 워터 스포츠를 통해 워터 스쿠터를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 기대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군요. 그럼 오늘 가봐야 할 곳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와이키키 해변은 제 개인적으로 프랑스 니스 해변과 함께 유명도 대비 가장 형편없는 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변부터 물속까지 모래 질이 최악입니다. 부산 해운대나 시드니 본다이 비치처럼 해변 자체 질보다도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로 인해 더 유명해진 해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곳 1번은 다이아몬드 헤드입니다. 와이키키 비치에서 차로 7분 정도 걸리고 빨리 걸으면 4-5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걷는 걸 좋아해서 운동삼아 걸어 다녔지만 다이아몬드 헤드에서도 정상까지 걸으셔야 하기 때문에 걷는 건 저 비추입니다. 렌트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버를 타시면 보통 10불에서 12불 정도 할 거예요. 버스로 오시면 20분 정도 걸리고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입장료는 차 한 대당 5불이고 걸어서 오신 분은 1인당 1불이에요. 도착해서도 정상까지 걸으셔야 하기 때문에 더위를 피해 아침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정상까지 오르는 난이도는 낮은 편이라 어르신이나 아이들도 오르는데 큰 무리는 없겠지만 물 같은 거 꼭 들고 가시고 또 편한 운동화를 신으셔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헤드 가는 길이나 오는 길에 시장하시다면 중간에 음식점들이 있는데 대부분 테이크아웃점들이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벤치는 몇 개밖에 안 되는 점 염두에 두시고 아침 일찍 가신다면 여기 다이아몬드 헤드 마켓 앤 그릴은 새벽부터 열어서
여기서 아침을 해결하고 가셔도 되고, 돌아오는 길에는 바남 푸드트럭이라고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푸드트럭이지만 넓은 주차장과 꽤 넓은 크기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부스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아사이 볼스로 유명한 코브 헬스 바앤 카페가 있는데 여기도 괜찮고, 밑에 있는 하와이 스시집도 스시랑 포케가 괜찮습니다. 대부분 가게가 넓은 주차장을 끼고 있어서 차로 들리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런데 위치에 비해 가격이 막 싼 편은 아닙니다. 또 외국인들에게 평이 좋은 곳이 샹글리라라는 곳인데, 미국에 이곳과 매우 흡사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첫째는 LA 말리부 해안에 로마 저택을 재현한 석유 재벌 게티 집과 소장품으로 박물관을 만든 게티 빌라랑, 언론 재벌 윌리엄 허스트가 남긴 저택과 소장품으로 박물관을 만든 허스트 캐슬이 있겠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샹글리아의 주인인 도리스 듀크는 위에 두 명과 달리 본인의 힘으로 재벌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뉴욕에서 담배와 에너지 회사를 소유했고, 미국의 명문 대학인 듀크 대학의 설립자인 제임스 듀크의 딸이라는 점입니다. 도리스 듀크가 결혼 후 이슬람 문화권으로 신혼여행을 간 계기로 이슬람 문화에 꽂혀서 대부분 소장품이 이슬람 예술품이고, 위에 두 곳과 비교하면 약간 초라한 수준이긴 하지만 하와이 해변과 멋진 풍경 덕분에 사진 한 컷 하기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뻔한 하와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곳이라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방문 요일이나 시간 제약이 있어서 홈피에서 미리 예약하셔야 하고, 샹글리아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호놀룰루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호놀룰루 아트 뮤지엄에 모여서 무료 관광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예약하신 분들은 호놀룰루 미술관에 5불 내면 주차가 공짜이고, 당일 미술관 관람도 무료입니다만 미술관은 솔직히 그저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마 베이 가시는 분 중에 스노클링 투어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하나마 베이에도 스노클링 장비를 대여해주는 곳이 있고 렌트차나 버스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돈을 써가면서 투어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와이키키 비치에서 하나마 베이까지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시면, 여기 타는 곳이 여기 와이키키 비치 앞에 삼거리에서 버스 정류장인데 여기서 출발하고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차로는 대략 30분 정도 걸립니다. 하나마 베이는 하와이에서 꼭 가야 할 곳이지만 사실 가보시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워낙 기대치가 높기도 하고 해변에 입장료도 내고 입장 전에 10분 정도 이곳의 역사나 주의 상황 등 시청각 자료를 감상하는데 뭔가 거대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초라한 산호들과 서식 물고기 등으로 스노클링이나 물밑 영상 촬영을 크게 기대하고 가신 분들은 대부분 실망하실 거예요. 더욱이 물밑이 거친 산호 바닥인 관계로 수영하기에도 불편하고 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자분들은 살짝 추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노클링보다는 그냥 수경 하나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보통 산호초들이나 물고기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하러 간다고 하면 배를 타고 어느 정도 멀리 나가는데 바로 앞 해변 앞에서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마 베이는 기대치를 낮추면 나빼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경치 하나만큼은 정말 죽입니다. 그리고 팁이 있다면 버스를 타고 오셨다면 보통 마치고 돌아가실 때 버스 정류장에서 돌아갈 버스를 기다리시겠지만 타이밍이 좋다면 투어 업체들이 와이키키로 돌아갈 때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적은 금액으로 라이드 오프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버스 요금보다는 조금 비싸겠지만 편하게 가고 싶은 분들은 업체차를 타고 돌아가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마 베이 바로 밑에 코코 트레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다이아몬드 헤드 꼭대기처럼 2차 대전 때 방공포를 설치했던 곳으로 방공포 포탄과 물자를 나르기 위해 산꼭대기까지 일자로 물자 수송 레일이 놓였던 곳인데 현재는 그 기차 레일을 계단 삼아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트레일 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밑에서 꼭대기까지 계단으로 일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위험하진 않지만 체력적으로 하와이의 모든 트레일 통틀어 최고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늘도 없기 때문에 낮에 가는 건 되도록 피하시고 신혼여행 오셨거나 커플로 오신 분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들게 올라갔을 때의 뿌듯함과
아름다운 전망은 모든 걸 보상해 드릴 겁니다. 그래도 여자친구랑 가셨다면 여자친구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가실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옆으로 샌드비치 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하와이 로컬들이 붐비는 관광객들을 피해서 놀러 오는 곳으로 관광객들에게는 별 특색이 없는 곳이니 뭐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코너로 오시면 마카프 비치가 내려다 보이는 마카프 포인트 전망대가 있는데 그 뒤쪽으로 또 마카프 등대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운전하시다 보면 전망대는 바로 보여서 쉽게 찾으시는데 그 전에 마카프 산책로 입구는 잘 못 보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뭐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산책로는 사실 평점이 높은 거에 비해서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긴 한데 비교적 짧은 산책로인 만큼 마카프 포인트 전망대에 들리셨다면 산책로 끝에 가셔서 뭐 마카프 등대도 구경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계속해서 동쪽 방향으로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액티비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안녕.